지금부터 할 내용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0의 이중 슬릿 실험 이런 제목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얘가 물리 2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관련 문제, 물론 그 문제들도 지금 하는 유도된 공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형태긴 하지만 공식을 알고 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해봅시다. 이 실험의 가치는 뭐냐면 파동이라는 존재만이 회절과 간섭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자, 여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어떤 홈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작은 홈인데 홈에다가 조준을 할 건데요. 이 홈이 얼마나 작아야 되냐? 자, 여기다가 사진 자료를 잠깐 올려드릴게요. 이런 칼날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칼날을 종이에다가 살짝 폭 찍어서 오려낸 게 아니라 그냥 칼을 찔렀다 뺀 실럿 같은 작은 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문구점에서 볼 수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조준한다면 레이저 포인터가 그림처럼 상당히 두꺼울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터보다도 훨씬 더 얇은 슬릿이 있을 거고요. 이때 슬릿의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사될 거고 이 슬릿 모양만큼만 통과가 되겠죠. 이때 통과된 틈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빛은 점점 회절을 통해서 퍼질 거예요. 자, 회절 성질은 어떨수록 파장이 길수록 잘 퍼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가 잘 됩니다. 자, 이때 이 단일 슬릿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멍 축상에 두 번째 중앙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중 슬릿이 있을 거예요. 이 이중 슬릿에 지금 현재 간격 D라는 걸 설정을 할 건데 구멍과 구멍 사이 간격을, 이 간격은 아까 보여줬던 칼날 두 장을 겹쳐서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날과 날 사이의 날과 날 사이의 작은 간격이 여기 간격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얇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두 개의 광원을 따로 만들어서 빛을 방출시키면 혹시라도 모를 딜레이 때문에 빛이 다른 위상으로 방출되면 애초에 동의 위상, 반대 위상 이런 간섭 조건을 제대로 계산하는데 오차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광원으로부터 동시에 도착한 두 개의 광원은 당연히 동일한 상태로 슬릿을 지날 거니까 이런 식의 실험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통과한 빛이 점차 회절을 해서 퍼져나갈 거고요. 자, 이때 반대쪽에는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스크린에 중앙축상, 역시나 중앙축상에 원점 O가 있다고 하고요. 이 O점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특정 점, 지금은 구분을 위해서 P점이라고 할게요. 이 P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X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값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경로차를 계산을 할 건데요. P점까지 위쪽 슬릿에서 진행한 빛의 경로, 아래쪽 슬릿에서 진행한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경로차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여기다가 수직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만큼을 경로차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과 밑변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D라는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각도가 굉장히 작아요. 세타 값이. 그래서 이 세타 값을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직각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차가 없다고 볼 거기 때문에 경로차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타를 설정할 거예요. 이거랑 헷갈리니까 얘는 알파로 바꿀까요? 여기 각도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세타를, 경로차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델타는 D 사인 세타라는 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새로 만들 거예요. 슬릿의 중앙과 스크린 중앙과 내가 원하는 P점까지 여기를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의 각도가 여기 있는 세타와 같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증명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면 학원에서 물어보시고요. 이건 가볍게 넘어갑시다. 자, 그때 밑변. 자, 이걸 설정을 안 해놨는데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를 L로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D 탄젠트 세타로 바꿀 겁니다. 왜냐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각들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빗변과 밑변의 길이 차이가 없다고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빗변분의 높이인 사인 값이나 밑변분의 높이인 탄젠트 값이 같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근사라는 물리에서 많이 써요. 방식을 쓰다 보니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여기 지금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얘를 D에 L분의 X로 치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L분의 DX라고 하는 게 경로차를 정의하는 여기 있는 실험 세팅되어 있는 각각의 물리량들에 대한 경로차가 정의가 됐고요. 얘가 아까 유도했던 2분의 2m 람다나 아니면 2분의 2m 플러스 1 람다 여기에 속하면 보강이나 상쇄가 일어나서 빨강색 지금 붉은 레이저 포인터라면 빨간색 띠 상쇄되면 빛이 없을 거니까 검은 띠, 빨강 띠, 검은 띠, 빨강 띠 이렇게 색깔 띠와 검은색 띠가 반복되는 간선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리2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지만 물리1에서는 얘가 중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X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밝은 띠를 제외하고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밝은 색깔 띠,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이 색깔 띠의 간격, 무늬 간격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식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쉬워요. 지금 무늬 간격에 필요한 값을 예를 들어 첫 번째 붉은 무늬 X1, 두 번째 붉은 무늬 X2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죠. 띠와 위치 사이에 뭐 붉은 띠와 붉은 띠 사이에 무늬 간격 요만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단순하게 X2-X1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 중에 얘를 밝은 띠니까요. 보강 조건을 이용해서 X1과 2를 정의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좁으니까 1로 넘어갈게요. 일단 X1을 가져가면 L분의 DX1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람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L분의 DX2는 2람다가 되는 거죠. 중앙을 제외한 첫 번째 밝은 띠, 두 번째 밝은 띠 여기에는 M이라는 숫자에 1이나 2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식을 빼봅시다.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 큰 람다2에서 빼보면 L분의 D의 X2-X1이 람다가 나올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뭘로 정의되겠어요? D분의 람다 L로 정의가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무늬 간격은 D 슬릿이 좁을수록 값이 커질 거고요. 람다는 작을수록, 즉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되면 더 좁아질 거고요. 거리, 스크린이 멀어지면 무늬 간격이 더 커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회절 잘 퍼지냐 안 퍼지냐 이런 걸로 감으로 풀어야 되는 게 물리 원 스타일의 영의 이중 슬릿 실험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 식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변수들의 증가 감소로 무늬 간격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를 들어 개념 완성이나 이런 EBS 관련 교재를 쓴다면 아무래도 이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봅시다.